자, HLB 주인들 반갑습니다. 세력의 모든 주식을 탐구하는 세무정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HLB가 오늘 9시 25분께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동력이 잠깐 멈추고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이 바이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 6월에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생물보안법 얘기도 같이 하게 되면서 일봉상 현재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HLB 상승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HLB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HLB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LB라는 종목은 기존에 바이오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의 자리를 넘어서는 지금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명실상부 바이오 1등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난번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게 되면서 2연속 하한가 이후에 현재는 어, 첫 번째 하한가 맞은 이 부분까지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 검정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이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 밴드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 지난번 첫 번째 하한가 요 부분까지 제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저항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가는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몇 거래입니까? 1, 2, 3, 4, 5 거래일 동안 이 축적된 1차적인 바닥권 매수 물량이 한번 익절하고 나가는 물량 또 한번 여기서 손절하고 정리 나가는 물량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주가 또한 그렇게 움직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된 건 저는 오늘 여기서 봉이 마감됐다라는 걸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상당히 단기간에 주가의 변동이 최대 60% 이상 났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동평균선이라는 어떠한 지지 라인들이 많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은 초장기 이동평균선을 밟아주게 되면서 이 노란색 선 보이실 거예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밟아주고 반등이 나왔고 그 위에서 봉이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이 종목은 HLB라는 종목은 개인의 매수세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지수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영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제 FOMC 결과를 기다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기다리는 물량이 장 막판에 주가를 지수의 방향성을 이렇게 끌어올려놨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코스피 지수 선물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갭이 발생을 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갭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장중에 이걸 다 되돌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갭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상방 세팅을 해놓고 장중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뺏어먹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빼버리고 되돌림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외국인 투자들도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계속 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박스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 환율에 대해서 1,400원 선 돌파했을 때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아니 환율에 대한 차트가 지금 1,390원이 거의 맥스치가 되어 있고 1,360원 이 30원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게 안정화가 되니까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점도표입니다. 어제 이제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나왔습니다. 동결이 되게 되면서 현재 5.25%포인트에서 5.5%포인트가 현재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점도표가 뭐냐면은 연준 인사들이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이 점도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점의 개수를 보시게 되면은 되게 많죠? 이걸 다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요거 점의 개수가 19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여러 가지 주들이 있는데 그 주에 대표적인 이제 연준 인사들이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취합하게 되면은 요게 여러분들 2024년도거든요. 2024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25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연내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금리가 동결보다는 조금 더 인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태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에서 그는 서비스 물가 지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보고 났을 때 이제부터는 연내 한 번 내지 두 번, 좀 많으면 두 번, 보통 이제 한 번으로 보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어제 선물 지수가 이렇게 장 막판에 끌어올리고 나서 갭이 오늘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대부분 시세의 방향성은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6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세가 되게 활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의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순매수에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장 초반이에요. 그리고 장 막판 이렇게 베팅하는 물량. 그런데 그간의 거래량들을 보았을 때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러분들? 최근에는 장 막판에 들어왔을 때 베팅을 상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 말은즉슨 HLB가 내일도 이 금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환율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잠깐 흔들리는 1% 내지 2% 장 시작할 때 뭔가 변동성을 있긴 하겠지만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아마 HLB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1, 2%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신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 3번 보이실 겁니다. HLB 하반기 상승 호재와 목표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중에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결국 기다리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하한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한가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나고 이제부터는 교보증권이 단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났을 때 여기가 완전 바닥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이 두 번째 하한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전부 다 맞췄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제가 여기 3번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식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전부 다 자료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아래에 원하는 제가 이제 6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자료가 3번 말씀드렸던 HLB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4408-8395번으로 문자로 3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정리하고 나서 추후 여러분들 취합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HLB 주주님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하고 이번에 통과가 된 생물보안법 그리고 금리와 앞으로 이 환율에 대한 상관관계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HLB로 추가적인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 분명히 이 6만 7천 원 선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했었어요. 첫 번째 하한가 이후에 두 번째 하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이제 하한가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깰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이날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렸죠. 분명히 금요일에 이날이 언제냐면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날이고 이때 하한가가 한번 살짝 풀렸습니다. 이때 왜 풀렸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교보증권이 단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수익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최대 수익 날 수 있느냐?
쭉 했을 때 약 41% 날 수 있는 수익자리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 적혀 있느냐? 여기 3번 HLB 하반기 상승 호재와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주님들이라면 혹은 이러한 차트적인 내용들은 어떠한 종목이든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하실 때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제발 꼭 신청하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짬짬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 5번에 보면 주가 폭등과 폭락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HLB 2연속 하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았을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이 HLB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5번의 내용을 정말 설명을 예시로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한가를 풀렸을 때, 첫 번째 하한가가 풀렸을 때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때의 시장 상황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신 분들께서는 40%에 달하는 이 단기적인 반등 자리 정확하게 잡아냈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보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